안녕하세요. 육성 사이다 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얄미운 동서 두고 해외여행 갑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출산한 이제 돌 지난 아들을 둔 29살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돌이 지나서 복직하고 왔더니 복직을 하니 월급은 늘어나서 좋은데 남들 다 하는 일, 육아 병행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네요. 더군다나 시댁 행사며 제사, 명절이며 챙기는 것 또한 버거운데 이런 건 왜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지. 근데 저는 이번에는 명절에 시댁, 친정 모두 안 가고 해외로 여행 갑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바로 동서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결혼 5년 차이고 동서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동서네는 아직 아이는 없고 저희만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는 작년이 시댁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었네요. 동서는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아주 여우짓을 제대로 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련님이 아주 용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혼도 했을 테고요. 저는 뭐 애교가 많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시어머니한테도 애교를 부린다거나 살갑게 잘 대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도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죠. 임신하기 전에도 야근 많은 직장에 다니면서도요. 야근을 아주 매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집에만 오면 녹초로 자기 바쁠 때에도 제사 때 꼭 가서 음식을 모두 준비했어요. 남편이 자기 혼자 다녀와도 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혹시나 나중에 나쁜 소리라도 들을까봐 바빠도 꼬박꼬박 시댁에 갔던 게 벌써 5년 차네요. 그러고 집에 와서는 아주 그 피로가 며칠이나 가서 녹초로 지내기 일쑤였죠. 근데 우리 동서는 달라요. 아주 어머님한테 애교로 사람을 녹여서 제사 때도 음식 거의 다 해놨더니 도착해서는 길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같은 쪽에서 왔는데 길이 밀리기는커녕 뻥뻥 뚫려서 예상 시간보다 15분 더 일찍 도착했어요. 보통은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면 일찍 와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거짓말을 치는지요? 얄미워서 제가 나도 그쪽에서 왔는데 길이 하나도 안 밀리던데 라고 하면 정말 여우같이 제 팔짱부터 낍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저한테 생긋생긋 웃으면서 한마디 하죠. 아 그래요? 저는 막혀서 고생했어요. 에구 형님도 너무 고생하셨다. 이러면서 말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는 또 웃으면서 얼른 밥 먹자 하시는데 이제는 죄도 없는 시어머니까지 얄미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시 결혼하면 처음부터 동서처럼 행동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미꾸라지 같았어요. 이런 동서가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느낀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님 생신 때였어요. 이제 동서도 있으니 생신상 차리는 건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동서한테 미리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나 지나서야 문자를 받다네요. 그러면서 동서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 생신상이라서 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음식 목록을 적어서 이 음식들 어떠냐고 같이 장 볼 수 있냐고 하고 장 볼 시간과 장소도 정했어요. 근데 장 보는 날에 저희 남편은 회사에 나가야 해서 저 혼자 나가고 동서는 도련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도련님 표정이 전처럼 저를 반가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무슨 일이 있나 했죠. 한창 장 보고 있는데 도련님한테 에구 너무 힘들다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련님이 저한테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집사람 시집 와서 처음으로 하는 생일상인데 음식 종류를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 목록 보니까 전보다도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순간 당황해서 뭐가 맞냐고도 하지도 못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저희 잠깐 뭐 사고 온다고 하더니 휙 하고는 가더라고요. 동서는 지가 힘들다고 말해놓고 에잉 오빠 혼자 다녀와 왜? 아 꼭 나 데리고 간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몸은 이미 따라가고요. 그러더니 둘이서 마트장을 다 볼 때까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오지도 않고 결국에 계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장도 도련님 있으면 좀 나눠서 가져가지. 제 차에 다 실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저 혼자 다 들고 오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재료도 나눠서 가지고 가서 손질을 해와서 시어머니 댁에서 같이 음식 다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차에 싣기 전에 식재료 나눠 가자고 얘기 딱 꺼내려니까 도련님이 또 처음이라 못한다고 해서 제가 다 들고 왔네요. 누군 처음인 적 없었냐고 했다가 괜히 꼰대짓 한다고 할까봐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들어온 저도 짜증났어요. 5년, 아니 연애 때까지 하면 6년은 저를 봐왔으면서
저를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도련님도 미운데 동서는 더 미웠어요. 자기 분리할 때마다 도련님이든 어머님이든 애교는 다 피워서 쏙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얘기하니 에이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하는데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았어요. 괜히 애꿎은 남편한테만 성질내고 방문 쾅 닫고 들어와 누워있는데 괜히 막 서러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잠도 잘 못 자고 생신 전날 밤 꼴딱 새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고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하고 갔으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일찍이라도 와야 하잖아요? 말하면 입이 아파요. 또 늦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게 늦게 와서 힘든 건 거의 끝났을 때 도착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앞이니 어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또 꼬리 100개 달린 여우 모드였어요. 저한테 또 눈 생긋 웃어가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들고 있던 잡채로 머리를 내리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뻔했습니다. 그날 점심에도 음식은 제가 다 했는데 동서가 다 한 것처럼 힘들었다는 둥, 시어머님께 차린 건 없지만 며느리들이 정성스레 차렸으니 맛있게 드시라는 둥, 생색은 다 자기가 내서 얄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나서 두고 보자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어요. 좀 오래 기다렸던 아이인데 그동안 힘들었는지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입덧도 다행히 없이 효자인지 잘 커져서 만삭이 되었을 때였어요. 명절인데 만삭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고 했죠. 시댁에 갔는데 진짜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동서 부부가 외국으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지 싶어서 보니까 도련님이 연락이 와서 날짜를 잘못 계산했는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갔다네요. 어떻게 명절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만삭인데 쫄래쫄래 놀러 간 거예요. 동서는 연락도 없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쉬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또 도와드리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날 밤에 쥐도 나고 시댁이니 자세도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힘든 명절을 보냈어요. 이렇게 겪고 나니 점점 지날수록 가만히 있으면 저만 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탈을 하기로 했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뱃속에서도 고생했는데 태어나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아버님 생신 때 동서한테는 장 보러 간다고 해놓고 애기 때문에 늦었다고 핑계를 댔어요. 자기도 늦게 왔었는데 자기보다 더 늦게 가니 별 수 있었겠어요? 저희 둘이 연락한 내용 가지고 장 봐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형님 왜 이렇게 늦었냐고 자기 혼자 장 보느라 힘들었다고 하는데 응 미안 애 보는 게 더 힘들어 나는 이러고 말았죠. 식재료도 애기 카시트니 뭐니 핑계대고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다 어떻게 들고 가냐고 하길래 말해줬죠. 나는 계속 혼자 장보고 다 들고 갔는데 할만해. 동서도 한번 해봐야지 했더니 생글생글 웃던 표정 없어져가지고는 시동을 걸고 쌩 하고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도련님도 저 혼자 이거 다 어떻게 하냐기에 도련님이 그럼 애 보실래요? 애 보는 게 더 힘들어요 하고 끊어버렸죠. 아마 둘이서 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지만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에도 애기 칭얼거린다고 제가 늦게 갔고요. 동서 아주 울상을 하고 요리를 했는데 맛도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드시기는 하는데 별로 드시지도 않았고요. 설거지도 그냥 애기 본다고 안 하고 가니 도련님이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서 하더라고요. 제가 친척분들 모두 다 연락드려서 상 차린 거라 설거지가 엄청 많이 쌓였었거든요. 아마 동서 그날 힘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 후에 명절날 다가오니까 자기가 먼저 똥줄 타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는데도 다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따로 연락드렸죠. 요번에 당첨된 게 있는데 해외여행이라고요. 근데 명절 특가로 나온 거라서 작년에 동서도 해외여행 다녀왔으니 저도 다녀오겠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좀 그렇다고 하시더니 웬일로 그래 작은애도 다녀왔으니 너네도 다녀와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은 어떡하냐고 걱정하니 의외로 작은애 있는데 뭘 걱정이니 하셔서 이건 그냥 제가 그동안 일탈을 안 한 것뿐이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당첨된 거라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섭외 끝났고요. 동서는 따로 연락이 와서 형님 지금 저 따라 하시는 거냐고 하기에 에구 이제 알았어 동서? 고생해 하고 끊어버렸어요. 음식이나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아서 해. 저번에 장 본 거 봐서 잘 알 텐데 동서 똑똑하잖아 했죠. 뭐 그 애교 있는 얼굴로 시어머니한테 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신경 안 쓰고 다녀오려고 해요.
아, 그리고 해외여행 당첨되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제가 그냥 그동안에 남편 몰래 모아놨던 돈으로 가는 겁니다. 남편도 이유 있는 말로 섭외하려고 제가 비상금 좀 털었어요. 저 해외여행 다녀와도 되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